보도의 진실과 시청자의 진심을 알아봅니다.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저는 프로듀서 김양원입니다. 사전투표가 시작되면서 20대 대통령 선거에 시위가 당겨졌다고 해야 할까요? 지난 금요일부터 시작된 이틀간의 사전투표, 아직 마음의 결정을 못하신 분들은 오는 3월 9일 꼭 투표하시고요. 저희가 대선 기간 동안 언론 보도 평가를 쭉 해왔는데 시민들이 가장 많이 뉴스를 보고 있는 이곳, 포털이죠. 포털이 전하는 이번 대선, 이전과는 좀 달라진 게 있다고 합니다.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잠시 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또 한 주간 뉴스에 대한 팩트 점검, 팩트체크 전문 기자로부터 들어보죠. 오늘 순서 바로 시작합니다. 미디어가 전하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체크까지 바로 보고 뒤집어보고 꼭꼭 씹어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한 주간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 미디어 비평입니다. 20대 대선, 이미 사전투표가 시작이 됐죠. 투표를 하고 오신 유권자들도 많을 텐데 이번 대선 기간 동안 저희가 꾸준히 선거 보도를 짚어왔습니다. 오늘은 아마도 우리 유권자들이 이번 대선에서 가장 많은 뉴스를 접한 곳, 바로 포털 뉴스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송경재 상지대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송경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최근에 2022 대선 미디어 감시연대의 포털 뉴스 모니터 보고서가 나왔던데요. 교수님도 함께 참여하셨죠? 네네, 그렇습니다. 네. 직접 모니터 해보시니까 어떻던가요? 네, 이번 2022 대선 미디어 감시연대는 그 전국 언론 노동조합과 그 한국기자협회, 그리고 민주언론시민연합, 지역 언론단체 등 전국의 언론 시민단체 이제 24곳이 연대해서 대선 기간 40일 동안 그 관련 뉴스를 모니터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디지털 시대에 부응해서 유튜브와 포털 뉴스까지 모니터 대상을 확대했는데요. 지난 1월 21일 날 발표된 그 여론 집중도 조사 보고서에서 인터넷 뉴스 상위 20개사의 포털 뉴스 의존도가 2014년에는 57.7%였는데요. 2021년에는 90% 수준까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네. 이번 모니터 결과 주목할 만한 것은 네이버나 다음과 같은 메이저 포털 뉴스가 과거와 다른 움직임이 있다는 거예요. 가장 큰 변화는 포털 뉴스에서 과거 대선 기간 계속 운영됐던 대선 특집 페이지가 있었는데요. 네. 포털사에서는 국내적으로 중요한 사건이 있으면 이걸 특집 페이지로 재구성해서 이용자들의 편의성과 심도 있는 이해에 도움을 줬습니다. 제2 언론사로부터 이제 송고된 뉴스를 주제별로 묶어서 다양하게 서비스하는 것인데요. 최근에도 이제 베이징 동계올림픽이라든가 도쿄 하계올림픽, 그리고 2020년에 21대 총선,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같은 굵직한 정치사회적 이슈가 터지면 특집 페이지를 이제 별도로 제공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 한국에서 전 국민의 관심이 모이는 중요한 정치 행사인 이번 대선을 앞두고 그 다음 포털은 대선 특집을 개설하지 않았어요. 네. 네이버는 기존에 제공했던 서비스 내용을 대폭 줄였습니다. 네. 네이트만 기존 방식과 유사한 특집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선 포털 다음 같은 경우에 왜 대선 특집 페이지는 서비스하지 않았던 건가요? 이와 관련해서는 그 PD저널의 2월 28일자 대선 특집 페이지 없는 다음 뉴스 왜라는 제야의 기사에서 다루었는데요. PD저널 취재진이 다음을 운영하는 카카오 측에게 특집 페이지의 부재에 대해서 이제 물었는데요. 카카오 측은 뉴스 서비스 개편 과정에 있어서 대선 특집 페이지를 만들지 못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2002년 이래 대선 때마다 특집 페이지를 만들었던 다음이 이번에만 못했다는 거는 좀 쉽게 이해하기 힘듭니다. 네. 그리고 지금 다음의 개편 과정에서는 20년 넘게 메인 화면의 상단 또는 이제 일면에 자리했던 그 뉴스 콘텐츠 이외에 동영상이나 커뮤니티 게시물, 블로그, 유튜브 등을 볼 수 있게 하겠다고 공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에 이제 뉴스 중심 콘텐츠 제공에서
다변화된 콘텐츠를 제공하겠다는 것입니다. 뭐 대선 특집 페이지를 일부러 안 한 건 아니고 뉴스 서비스를 개편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게 빠졌다 이렇게 해명을 한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럼 포털 네이버는 어떻습니까? 네이버 대선 특집 페이지도 역시 변화가 있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첫째 인공지능 배열을 없앤 속보 중심 기사를 중심으로 배열한다는 거고요. 네. 둘째는 포털이 개입하는 뉴스 편집을 최소화하고 있고요. 셋째는 제2언론사의 속보 뉴스를 이른바 로테이션하고 있다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네. 2020년 총선 때만 해도 포털 뉴스의 이제 특집 페이지에서 선보였고, 세부적으로도 이제 소셜미디어의 빅데이터 분석이나, 뉴스 쟁점, 소셜미디어와의 연계, 토론이나 투표 공간, 또 팩트체크, 이런 다수의 뉴스 활용 서비스가 특집 페이지에 있었는데, 이번에는 사라졌어요. 네. 이에 네이버는 이제 뉴스가 언론사가 선정하는 픽 뉴스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것만 이제 단순하게 로테이션 서비스라고 있고요. 시간대별로 단순 속보 전달에 그치고 있습니다. 포털 뉴스 대선 특집 페이지의 장점이 뉴스의 심층성과 또 언론사 간 비교, 또 여기에 이제 시민 참여 공론장 활성화 등인데, 대선 특집이 사라지거나 위축되면서 기존 포털 뉴스 특집의 장점은 사라지고 단순히 속보 중심의 뉴스 배열만 제공되고 있습니다. 네. 네이버는 뉴스 전달에서도 언론사 픽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언론사가 포털에 송고할 때 미리 중요한 기사라고 짚은 뉴스만 한정해가지고 대선 특집의 메인에 제휴 언론사 뉴스를 랜덤 형식으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네. 이는 모바일과 PC 버전 모두 동일한데 그 결과 포털 뉴스가 가지고 있던 심층적인 비교 분석과 시민 참여 공론장, 이게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 같습니다. 네. 네이버 또한 속보 중심으로만 대선 기사들을 올리다 보니까 이 포털 뉴스에서 우리가 기대했던 공론장, 네. 이런 것들을 통한 여론 형성 기능이 좀 위축되는 분위기네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10년 전과 비교해 보면은 포털 공론장이 정말 많이 축소되어서 이제는 거의 사라지다시피 했습니다. 네.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다음에서 서비스했던 국내 최대 규모의 청원, 토론 공간이었던 아고라. 이게 이제 2019년 1월 7일에 이제 서비스를 종료했습니다. 아, 벌써 3년 됐네요. 네. 그 이전에 이제 네이버 토론장은 이미 없어졌고요. 네. 이전에도 한 차례 이제 이 시간에서 이제 언급한 적이 있는데, 다음 아고라 토론장과 청원 게시판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이야기하고 서로 논쟁하는 공간이었습니다. 특히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촛불 시민운동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었죠. 네. 그 뒤에도 포털에서 시민 참여 서비스는 계속 사라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댓글인데요. 네이버는 이제 언론사 결정에 따라서 댓글 정책을 제한하고 있고요. 다음 같은 경우는 댓글을 보기 위해서는 뉴스 하단에 활성화 클릭을 매번 해야 하는 기술적 장치를 이번에 새로 마련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2022년 1월 개편에서 댓글 영역은 접힘 상태로 기본 제공이 되고 있고 온오프 버튼을 통해서 댓글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댓글 보기 방식을 개편했어요. 네. 결국 토론방이나 댓글에서 시민들의 참여가 좀 불편하게 됐거나 제한되는 거죠. 네.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해도 대선이라는 중요한 시기에 포털 뉴스가 뉴스 전달 기능만을 남겨놓고 대부분 축소하거나 폐지해서 공론장을 스스로 막아버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선을 앞두고 포털사들이 동시에 정치 뉴스를 크게 다루지 않고 있다는 점은 그동안 포털 뉴스의 편리성과 장점의 사용을 늘려왔던 이용자 관점에서는 역시 불만스러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모바일과 PC 서비스 뉴스 화면에서는 기존 뉴스 서비스 방식대로 그대로 이제 제공은 되지만 대선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그 시기에 특화된 콘텐츠의 기획 서비스가 사라진 만큼 그 피해는 이제 고스란히 이용자인 시민이 보게 된 겁니다. 네. 교수님 보시기에 이 포털에서 대선 특집 페이지나 이런 기획, 대선 기획이 위축되거나 사라진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일단 포털에서는 기존 뉴스 서비스에서 정상적으로 이제 뉴스가 잘 서비스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요. 포털에서 대선 뉴스가 위축되거나 사라진 이유는 몇 가지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그 정치권의 이제 포털과 포털 뉴스 때리기가 계속되면서 논란거리가 있는 뉴스를 축소 또는 폐쇄하는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포털 뉴스는 장점도 많지만 문제점도 있었거든요. 이에 대해 이제 시민단체와 정치권이 비판했는데 그때마다 포털에서는 이제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최근 2, 3년만 봐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제 포털 뉴스의 편파성, 그리고 인공지능 알고리즘 문제, 댓글 정책, 실시간 검색어, 실검이죠. 네. 이런 이슈가 불거지면서 사회적으로 논쟁거리가 되었습니다. 네. 그러자 이제 포털사는 모바일이나 PC 화면 한가운데 서비스하는 뉴스는 그 이용자를 유입할 수 있는 좋은 콘텐츠지만 다른 편에서는 수익도 나지 않고 또 정치적인 공격의 대상이 돼버렸다. 이런 푸념도 나왔거든요. 네. 결국 포털은 뉴스 서비스 비중을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 네이버 그리고 다음 포털사의 정책 흐름은 정치적이 될 만한 서비스는 줄이거나 네. 아예 없애는 방향으로 결정되고 있습니다. 실제 실시간 검색어가 여론 조작의 도구가 된다는 비판을 받으면서 사라졌고요. 댓글 역시 유명인이나 연예인의 인신공격으로 비극이 발생하면서 차단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번 대선 공관에서의 뉴스 특집의 실종이나 축소는 어느 정도 예견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포털 입장에서는 이렇게 정치적인 논란이 되거나 비판을 받거나 이러니까 비판받느니 아예 없애자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한편 포털의 입장에서 보면 이해는 가지만 그래도 너무 이거 몸살이는 거 아닌가요? 네, 지난 20년간 이제 뉴스 콘텐츠로 사실 막대한 무형의 이익을 챙기고 또 공적 역할은 무관심한 포털의 보신주의가 사실 또 나타난 겁니다. 앞서 지적했지만은 실제 포털 입장에서 큰 수익이 없는 뉴스는 이용자 편의화 그리고 유인책으로 활용됐습니다. 네. 아마 손익을 따진다면 당연히 뉴스 전재료 그리고 광고 수익 배분으로 마이너스일 겁니다. 네. 하지만은 그 양질의 뉴스 콘텐츠를 이용해서 다수 이용자가 포털 사이트 내에 머물게 함으로써 얻는 계산되지 않는 그 무형의 이익은 어마어마할 거거든요. 네. 인터넷 초창기에 한국의 포털 뉴스 이용자 수가 급격히 증가한 배경에는 이러한 뉴스 접근의 편리성이 작용한 것도 있습니다. 그 결과 이제 포털은 뉴스 생산은 언론사, 유통은 포털 플랫폼이라는 한국 언론의 이제 기형적인 구조를 만들었고요. 네. 하지만 이것도 이제 부담이 되면서 뉴스 콘텐츠 비중을 줄이고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다음은 뉴스와 경쟁할 수 있는 동영상이나 유머, 웹툰 콘텐츠를 배치하고 있고요. 네이버 역시 기존 언론사와 자본 합작으로 서비스했던 여행, 중국 콘텐츠, 부동산, 머니, 자동차 콘텐츠 같은 그 판 서비스가 있었는데요. 네. 이것을 올해 1월에 대거 없앴습니다. 그동안 포털 뉴스의 문제점이 제기될 때마다 이야기한 사회적 책임, 공적 역할의 플랫폼 이런 것은 순식간에 지금 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적해야 할 것은 그 포털과 이른바 일부 제2 언론사의 암묵적인 공생관계도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과거에 이제 뉴스 배열을 포털사가 할 때는요. 네. 언론사들은 그 자사 뉴스 콘텐츠를 아웃링크 해주거나 상위 노출을 주장했습니다. 그랬죠. 그러다가 최근 이게 로테이션 방식으로 전환되고 또 이제 구독 모델이 또 바뀌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과거하고 다른 비즈니스 관계가 만들어진 거예요. 일단 포털 제2 언론사가 되면 일정한 수익이 보장되는 시스템이 이제 안착됐고, 네. 이제 구독 모델이 들어오면서 구독자 중심의 광고 수익 배분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포털 뉴스 생태계가 서서히 기존 언론사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정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털과 언론사 간의 암묵적인 동의 하에 논란은 피하고 수익은 더 쉽게 창출되는 구조. 좀 이렇게 변한 거군요. 예,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그 여론 다양성이라고 하는 그 저널리즘의 기본 가치죠. 네. 이런 부분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중서 언론사나 지역 언론사 그리고 다양한 시각의 목소리,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전문 언론 뉴스는 포털 플랫폼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네.
포털뉴스가 여론 다양성은 상실하고 대형 언론사, 중앙 언론사, 종합 언론사, 특히 이제 연성 뉴스 언론사 중심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도 이제 커지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우리 언론계에서 관심을 가지고 개선해야 할 부분이고요. 장기적으로 새로운 언론 생태계 공존 모델이 좀 포털에도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제가 처음에 대선 기간에 포털뉴스 모니터링 결과를 봅시다. 네. 이렇게 질문을 드렸는데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언론 생태계까지 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이 포털의 뉴스 페이지 개편이 그저 포털 자사의 어떤 결정으로 끝 이렇게 될 것이 아니라 여론 또 이용자들의 의견 다양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지적이신 것 같아요. 네. 사실 포털이 저희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접근성이 워낙 좋다 보니까 많이 포털로 뉴스를 보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만큼 제대로 된 정보를 얻는 것, 이건 사실 미디어 이용자들의 권리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송경재 상지대 사회적경제학과 교수였습니다. 진실을 전합니다. 진심을 다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토요일 저녁 8시 20분에 방송됩니다. 네, 이번에는 YTN 라디오에서 방송된 프로그램들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강진아 시청자평가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평가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 하셨습니까? 네, 매주 평일 아침 7시 20분부터 8시 56분까지 방송하는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을 2월 17일부터 2주간 청취했습니다. 네, 아침 시사 프로그램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 프로그램을 청취하면서 진행자와 관련된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요. 황보선 진행자의 발음이 아쉬울 때가 있었습니다. 지난 2월 28일 월요일 방송에서 이예람 중사 사건을 언급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핵심어는 이예람 씨고 그 사람 이름에 방점을 두고 강조하며 발음해야 했으나 진행자는 이예람은 보통 톤으로 발음하고 중사 사건이라는 데 강조점을 두고 발음했습니다. 또 진행자는 이날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의 이름을 김용대 의원이라고 두 차례 발음했는데요. 혹시 본인이 충분히 인지하면서도 습관적으로 발음이 잘못되는 것인지 아니면 같은 날 뒤에 등장하는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헷갈린 것인지 청취자들은 인물이 누군지 해석해가며 들어야 했습니다. 사소한 사항일 수도 있지만 뉴스의 의도나 가치가 자칫 왜곡될 수도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고 내용을 전달하면 좋겠습니다. 네, 단순 실수도 문제지만 진행자의 발음이 의미나 가치를 왜곡할 수도 있다. 이런 것 좀 주의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지적이시고요. 또 평가하실 내용 있을까요? 2월 21일 월요일 방송에서는 알래스카 박곰이라는 가상의 대선 후보가 출연했습니다. 출연진 자체로는 신선했지만 인터뷰 도입부에서 진행자와 출연자가 인터뷰상 불필요해 보이는 대화를 주고받느라 2분 20초가량을 흘려보냈습니다. 가상의 대선 후보라는 캐릭터가 워낙 독특한 설정이기 때문에 배경 설명은 필요했지만 가상 대선 후보 자체가 장난인 것 같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둘리나 펭수의 캐릭터 설명과 상당 부분 겹친다는 느낌이 들었고 후보가 자신의 주장을 피력하는 중에 삐걱대는 소리와 여러 잡음들이 제대로 통제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MZ세대를 대변하는 후보의 인터뷰 내용에 집중하기 어려웠습니다. 더해서 박곰 가상 후보의 독특한 말투, 마치 SNL의 주현영 기자 인터뷰 시 독특하게 단어들의 말꼬리를 올리는 어투를 차용했던 점 때문에 인터뷰 후반에는 가상 후보 본인이 주장하는 진지한 내용을 받아들이기 어렵게 만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인터뷰 자체가 자칫 장난스럽게 느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고요. 혹시 프로그램 내용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만관유 코너 전후에 이뤄지는 청취자 참여 시간이 매우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 핫 이슈에 대한 청취자의 의견을 받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요. 청취자와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샵 0945나 유튜브 댓글창도 적극 활용하고 있어서 쌍방향 입체적인 프로그램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또 대선 유세의 최대 정점에서 윤여준 전 의원을 패널로 선정한 점이 매우 시기적절했다는 생각입니다. 여러 대선 후보들에 대한 본인의 접촉 경험과 국정 입법 언론의 시각으로서 가지는 균형 있고 스마트한 판단을 잘 느끼고 참고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다만 시작 부분에서 황 진행자가 윤 전 의원에게 앞뒤 맥락 없이 먼 길을 오셨습니다라는 언급을 했는데 과연 그것이 물리적인 이동 거리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정치적인 상황에 대한 언급인지 선문답으로 느껴질 수 있는 멘트라는 생각이 들어서 연결되는 부가적인 설명이 뒤따랐다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에 대한 시청자 평가원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강진아 시청자 평가원이었습니다.